안녕하세요. 한글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한글영어 출판사에서 나온 영어 파닉스의 모순 파헤치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한글영어에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여러 책들을 통해서 파닉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기호가 정답이다. 우리가 배워야 될 영어 읽기 교육은 파닉스라기보다는 발음기호라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고요. 그 다음에 정용재의 영어 독서를 통해서 파닉스의 잘못된 점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으로 출간된 책은 아니지만 전자책으로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파닉스란 패턴 영어다 라는 책을 전자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파닉스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조적인 영어 읽기 교육인 것이지 주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책을 말고 다른 파닉스 관련 책들을 보시면 이런 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파닉스 패턴 또는 파닉스 법칙 아니면 파닉스 규칙이란 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파닉스 교육은 영어 단어의 패턴을 모아서 이런 패턴이 보이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구나 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W는 우 발음이나 아니면 유 발음이 난다라고 보통 파닉스 교육에서는 가르칩니다. 문제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날지를 우리는 처음 보는 글자를 봤을 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또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EW가 우나 유라고 배웠는데 또 다르게 나는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 발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전혀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런 글자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파닉스만으로 이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파닉스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전을 찾아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원어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듣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서 아주 짧게 읽어주는 그 발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W, 우나 유로 나는 발음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내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미 아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글영어 출판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파닉스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종합적인 영어 읽기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 속에서 주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발음기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음기호를 배우고 그 이후에 기본적인 파닉스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원어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배우는 이것이 영어 읽기 교육에 있어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위에서 파닉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어 사전을 찾아서 영어 원어민의 소리를 들어라. 그럴 때 사전을 찾아보면 항상 사전에는 발음기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음기호를 보면서 이 단어가 이 정도 발음이 나겠구나 대충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원어민의 소리를 들으면 서로 보완이 돼서 훨씬 더 영어 발음을 듣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단어를 읽어야 될 때 조금 생각이 안 나더라도 파닉스 법칙을 생각해서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음기호와 파닉스와 원어민 발음 이 세 가지가 서로 보완적이 됐을 때 영어 읽기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파닉스만 강조를 하고 발음 기호라고 하는 오히려 더 중요한 교육을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읽기 교육이 어렵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 한글 영어 출판사에서는 영어 파닉스의 모순 파헤치기라고 하는 책을 내기까지 된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파닉스의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고 올바른 영어 읽기 교육을 위해서는 파닉스뿐만 아니라 오히려 발음 기호를 더 잘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좀 많이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한글 영어 공식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올라온 지식인이나 아니면 각종 질문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파닉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는 형식으로 제가 이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이 책이 실렸는지 잠깐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 파닉스는 하나부터 모두 모순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는 파닉스에 대해서 너무나 세뇌가 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파닉스가 쉽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쉬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발음 기호를 배우면 파닉스를 배워서 얻는 효과를 불과 일주일이면 발음 기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파닉스가 뭔지 모르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다.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단어는 파닉스만으로는 절대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영어 읽는 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장 이상적인 영어 읽기 방법은 발음 기호를 배워서 그 다음에 파닉스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원어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보완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영어 읽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닉스는 수학이고 발음 기호는 덧셈 정도의 난이도다. 왜냐하면 파닉스는 패턴을 배워서 어떤 단어 속에서 숨어있는 그 패턴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 단어의 철자가 3개, 4개 이 정도이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패턴이. 하지만 7, 8개 철자로 이루어진 단어인 경우에는 그 철자 속에서 내가 배운 파닉스 패턴이 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닉스는 어렵고요. 오히려 발음 기호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발음 기호를 배워서 그거를 순서대로 플러스만 하면 됩니다. 플러스해서 조합해서 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산수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사전을 찾을 수고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파닉스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사전을 안 찾는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파닉스는 상업성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영어학원을 몇 년 해봤지만 초등학생들은 파닉스가 안 돼서 학원을 전전을 합니다. 그리고 파닉스를 배우면 이게 몇 개월 과정입니다. 심하면 1년 과정까지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학원 입장에서는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발음 기호는 빨리 배우면 2주일이면 끝납니다.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학원 입장에서는 결코 상업적으로 좋지는 않다. 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파닉스가 오히려 더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파닉스와 한국의 파닉스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파닉스를 배울 때는 이미 소리 교육이 끝나서
어떤 상황에서 그 단어의 발음을 들어도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라도. 우리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단어라도 한두 번 들으면 그 말을 내 걸로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듣기가 된 상태에서 파닉스를 배우기 때문에 전혀 파닉스가 문제가 없지만 한국 사람은 듣기가 안 된 상태에서 파닉스를 배우면 처음 보는 글자를 파닉스 패턴만으로 읽을 수 없을 때 원어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그 소리를 내가 바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돼서 그냥 모르고 그냥 배워버리는, 대충 읽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발음 기호를 가르치겠다? 안 됩니다. 나중에 파닉스로 배웠더니 나중에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발음 기호를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죠. 처음에는 알파벳으로 배우는 게 파닉스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파닉스를 가르치고 나중에 발음 기호를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부모님이나 영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미 컬대로 커가지고 제가 직접 가르쳐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발음 기호 몰라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엉터리를 읽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발음 기호를 배워야 될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음 기호를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후회합니다. 절대 그렇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파닉스 지도자 과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지도자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파닉스가 어렵다. 부모님이 가르치기에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발음 기호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자기가 배워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도자 과정이 절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발음 기호는 쉬운 반면에 파닉스는 어렵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드리고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닉스를 뗐다는 기준이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파닉스를 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턴은 만들면 됩니다. 계속 만들면 되기 때문에 뗐다라고 하는 기준은 없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단어를 줬을 때 아니면 처음 보는 단어를 줬을 때 그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틀리더라도 하나씩 조합해서 읽으려고 하면 그 아이는 영어 읽기 교육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단어를 줬을 때 아이가 이거 내가 배운 단어 아닌데? 나는 이런 거 모르겠는데? 이러면 아직 영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영어 읽기 요령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읽는 요령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조합을 해서 읽으면 된다라고 하는 요령을 깨닫는 것이지 파닉스를 뗄 수는 없습니다. 파닉스 법칙에는 적어도 18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 EW, 지금 여기 기본 파닉스라고 해서 CH, NG, O 2개, TH 이런 것들, TION, STION, OU 이런 것들 만들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 파닉스 패턴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몇 가지를 알고 그것을 적용해서 모르는 단어를 자기 나름대로 읽으려고 하면 그 아이는 영어 읽기 요령을 깨달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사전을 찾아서 모르는 단어를 공부할 수 있으면 읽기 교육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닉스 법칙을 다 외우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어 파닉스의 모순 파헤치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영어 읽기 교육이 너무나 잘못되는 바람에 중고등학생의 7, 80%가 영어 단어를 읽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한글 영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 기호가 영어 읽기 교육에서 더 중요하구나 깨닫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는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글 영어 출판사에서 나온 영어 파닉스의 모순 파헤치기란 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